하나 있습니다. 우파는 영웅들을 보고 영웅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영웅이 나타나면,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꼭 뒤에서 돌을 던지거나 씹어대거나 비판하는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쓰레기, 거짓말, 사기치고 이런 인간들도 영웅을 만들어서 마치 국가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매년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도자 정건 목사에게 대해서 시비 걸거나 뭐 하는 자에게는 가감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십시오. 이제는 큰 소리 쳐야 됩니다. 그래야 저 이재명 같은 쓰레기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영상을 한번 보여줄 텐데, 영상 중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2019년 10월 3일 정건 목사께서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겠다, 전국민 대국명령을 내시고 광화문 광장에 직결 명령을 내리십니다. 150만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쌓여서 3년 4년 이 똑같은 일을 반복했길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수 있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더라도 이런 일을 똑같이 하겠지만, 이제 그 책임을 정건 목사님 혼자에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집이 무겁습니다. 이게 밴쿠버에 계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 그리고 300만 우리 미주 교민 여러분, 830만 해외 동포 여러분, 3천만 국민이 모두가 정강훈 목사같이 모두가 똑같은 책임자의 입장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구해냅시다. 자, 이번에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그렇게 힘들게 지켜왔던, 이제 발 뻗고 좀 잤으면 좋을 텐데 하는 광화문 광장으로 또다시 끌려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시민단체 대표들의 목소리를 김수열 대표의 사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우리를 환영해 주신 밴쿠버 교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보니까 또 그 열기가 가득 차서 광화문을 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성 5초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꽉 차게 나온 이유는 나라가 걱정이 되어서 나왔을 겁니다. 정말 그동안 풍전동화 같은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고 좌파는 자기 세상인 양 날뛰고 있었습니다. 곧 적화통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 세력이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정권교체를 일으켜냈습니다. 정권교체를 일으켜내고 나니까 이제는 좀 싫은가 했더니,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좌파가 그래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도깨비 방망을 휘둘러서 법을 만들고, 그야말로 아직도 대한민국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종북 좌파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고, 양산에서는 가천무대리 강아지를 냈다 팔았다 하더니 최근에는 강아지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데 1억 5천이 든답니다. 이런 개같은 세상이 아직도 계속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우리 정광훈 국민의당 의장께서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사회자는 코피가 터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교민척을 조직하고,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자유마을을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승리한다면은
저 종북 주사파를 싹 몰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통일, 복음통일까지를 3년 내에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조직한다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바로 현실이라고 확실하게 자신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많은 연사들이 왔지만은 오늘은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그중 한 분은 간첩을 때려잡다가 이제 이 사회에 나와서도 간첩 따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삼성 장군 조영호 장군을 이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매공 밴쿠버 시민 교포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 문제입니다. 이 핵무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자유통일에서 잘 사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기까지 좌파 대통령 3명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도에 5억 불이나 북한에 갖다 주고 회담을 하면서 엉터리 같은 회담하고 돌아와서 서울공항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전쟁은 없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만들 의지도 없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만들면 김대중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동작동의로 가야 되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묘지를 파내야죠. 노무현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핵 만들면 안 되나? 같은 민족인데 같은 나라인데.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북한은 핵 만드는 이유가 우리 남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미용으로 다 만든다고 미친놈 같은 소리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자가 세계에서 제일 엉터리 같은 놈이고 나쁜 놈이고,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을 모두를 속이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인 놈입니다. 이놈 정말 나쁜 놈이지요. 이놈은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판문점 무슨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자권 전환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든지 주한미군 철수시켜서 한미동맹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이에 따다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대의 악마 같은 놈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와서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꼭 우리가 체포해서 처단해야 됩니다. USB 김정은이한테 준 간첩 행위했죠. 귀순자 북한으로다 강제로 납북시켰죠. 또 부정선거했죠.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도 꼭 여적죄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포해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보다 10배 더 나쁜 놈이 나타나가지고서 미친 지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전과 사범 이재명입니다. 이놈은 형수한테 아주 쌍욕하는 그런 폐륜아이고, 여배우를 농락하고 입 싹 닦은 아주 모렴치 않은 놈입니다. 거짓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놈입니다. 이놈은 국가의 대한민국의 큰 수치입니다. 그의 죄상은 자료가 한 주먹도 넘고 그놈의 형량은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해도 모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놈은 완전히 즉각 체포해서 처단해야 됩니다. 이재명을 처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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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한민국 참 어려운 시절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바로 설 때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대한민국이 사는, 인류가 사는 목표인 자유를 35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이 규정한 자유를 그럼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가 없을 때 전광훈 목사님께서 강력한 울부짖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자유마을운동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유마을운동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200석 절대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종북 주사파들을 싹 정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보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북한을 보고마통을 하고 나아가서 중국을 보고마하고 중국에도 자유를 불어넣자는 백투더 예루살렘, 이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마을운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에 200석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확실히 우리가 준비함으로써 주사파를 척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보장해서 북한을 보금 통일하고 중국도 보고마해서 중국에도 자유물가를 불어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광훈 이즘이라고 합니다. 전이즘, 우리는 꼭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전광훈 이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자유통일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G2 국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전광훈 국민혁명 의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미국까지 참 밴쿠버까지 오는데 아주 우리 평생 전투기 조종사를 했던 전투기 조종사 1천만 실향민을 대표한 실향민 대표, 이런 분들이 호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는 드글드글 인재들이 끓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모시고 광화문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법률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저놈 좌파들한테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률팀을 조정해서 국민특검단으로 저 좌파를 벌벌 떨게 한
국민특검단 대표이며 자유통일당 대표인 고영일 대표를 이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캐나다 동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캐나다와 관련해서 아까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캐나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게일 선교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게일 선교사부터 그리고 순교했던 맥켄지 선교사까지 대한민국의 선교를 위해서 장로교 교단에서 이렇게 왔던 선교사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에도 우리는 한 번 더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군대 27,691명을 대한민국에 그것도 전투부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1,76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뭐 참전용사께서도 오셨는데 이분들이랑 같이 대한민국에 꽃다운 나이들 와서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을 구출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위에서 헌신한 나라 누구요? 캐나다. 그런데 캐나다에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구출을 해낼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캐나다에 있는 우리 동포들. 캐나다에 몇 명이 거주합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23만 7천 명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뒷자리는 뺐습니다. 23만 7천 명이 3,800명의 캐나다 인구에 비해서 뭐 별 볼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지만 미국도 똑같습니다. 0.6% 3억 3천만 중에 미국 동포가 2,300만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비율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의 선교를 위해서도 캐나다가 헌신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6.25가 발생했을 때도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광주리에 하나는 지극히 선해서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 그리고 또 한 광주리에는 너무 악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 두 비유를 들었는데 그 탐스러운 무화과 광주리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끌려갔던 그 포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한 이방 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방의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시성을 가진 황제입니다. 예,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 세우는 역할을 하는지 난 몰라.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45장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나의 택한 야곱,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44장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뭐라고 합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뭐가 충만한 모든 기쁨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라고요? 중건되리라.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는 그 기초가 세움을 입으리라 하는 자라. 고레스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는데, 고레스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고레스를 세우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레스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못 세워요. 한국에서는 모른다니까요. 정광훈 목사님이랑 우리 광화문에서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극우 목사라고, 이상한 목사라고, 교단에서 막 이단 정죄를 하려고 시도하는데, 제가 아는 많은 외국에, 미국에, 캐나다에 나와있던 목사님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정광훈 목사님같이 애국하는 분 없다고. 교단을 가리지 않고 외국에 사니까 보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동포들은 보입니까? 바로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보이니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교포들, 특히 북미에 있는 교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저 휴전선 철책을 완전히 다 부서뜨리고 복음이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자유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고레스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휴전선을 다 걷어냈고 복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조직하는 바로 교민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청년들이 얘기했던 대로 교민청을 통해서 300만 북미 교포가 뭉쳐지면 대한민국은 통일되는 겁니다. 통일! 자유 통일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둑 5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잘 뜨는 겁니까? 바둑 5급이 아마추어는 아주 잘 뜨는 겁니다. 그런데 5단이 보면은 알라죠, 알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우파가 다시 들어서고 자유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 선지자 정광훈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